여러분, 저 이번 주에 10년 동안 운영하던 공장 매도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그동안 냈던 대출도 다 갚고요. 기분이 좀 이상해요. 하지만 신기하게 막막하진 않아요. 사실 작년에 저였으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오늘은 10년 하던 걸 접고 전혀 다른 길에서 다시 매출을 만들기까지 그 사이에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말씀드리려 해요.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사실 매출이 막히기 시작하면 보통 뭐라도 더 해서 그걸 메우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광고비를 더 쓰거나 발품을 더 팔거나. 근데 그렇게 메운 매출은 제가 멈추면 또 막히더라고요. 제가 10년 만에 알았어요. 이 영상은 그 반대 이야기입니다. 안 뛰어도 들어오는 구조예요. 저는 10년을 제조업에서 보냈어요. 남편이랑 29살 때 무일푼으로 시작을 해서 나름 건물도 사고 비싼 수입 장비에 투자도 하고 업계에서는 저희를 아는 분들이 꽤 있을 정도로 열심히 했었어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사업을 한다는 자부심도 꽤 높았죠. 근데 그렇게 내실을 다져갔어야 할 타이밍에 무리하게 자본을 끌어다가 투자를 한 게 잘못이었어요.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처음에는 티가 안 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매출이 막히기 시작하더니 이게 한 달, 두 달, 그리고 쭉 가게 되더라고요. 그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었어요. 하나는 이대로 가면 이 사업은 끝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거밖에 안 해왔는데 전혀 다른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게 될까? 그 생각이 진짜 강했어요. 결국에 이런 구조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를 인정하고 정리를 했어요. 정리하는 데만 거의 3년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가 그 마지막 매듭이고요. 남들이 보면 그냥 일하다가 뭐 폐업했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단순하게. 근데 저한테는 그 10년의 시간이 제 인생의 정말 큰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 한 조각이 쭉 찢어져서 막 이렇게 구겨져 버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저를 사로잡았던 그 강한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정리하면서 어쨌든 다른 일을 찾았어야 했었어요. 그때 여러 가지를 막 찾아보던 중에 블로그를 제대로 깊이 알게 되었고 개인 블로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내 글을 읽고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이것으로 뭔가 매출을 만들어낸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생소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반신반의했죠. 뭐 글을 써가지고 무슨 매출을 만들어 하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그 생각하고 계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진짜 깊게 파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광고비를 붓지 않고 내가 발품을 팔지 않더라도 글이 쌓이니까 그 글이 고객을 만나고 설득을 해서 매출을 불러일으켜 주더라고요. 그런 구조를 실제로 만들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대신에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블로그는 절대로 시작하자마자 빵 터지는 그런 채널이 아니에요. 한두 편으로는 높은 확률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쌓일수록 진가를 발휘해 가기 때문이에요. 제가 늘 복리형 콘텐츠가 쌓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기도 해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나를 갈아 넣어서 메운 매출은 내가 멈추면 바로 막혀요. 근데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차곡차곡 쌓아둔 건요. 내가 멈춰도 그 순간에도 일을 계속 해주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매출은 내가 막 따라다니면서 밀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밀고 당기기를 잘 해야 되는구나. 사실 그 전에 어느 한 분을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분 블로그가 조금씩 움직여서 일을 하는 걸 보고 아 이게 되는구나 이걸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었거든요. 그 믿음으로 마케팅 대행을 시작을 하게 됐죠. 지난 일을 정리를 하고 새로 시작하는 단계라 당장 수익이 급했어요. 저의 그 급한 상황을 그 속도를 블로그가 맞춰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속도 차이가 났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맞나 싶고 내가 너무 성급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거는 뭐든 새로 시작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죠. 이거 자리 잡으려면 얼마 정도는 걸린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쌓이면은 나중에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이다. 다 아는데 통장은 지금 당장을 묻잖아요. 그렇게 몇 달을 보내고 지금까지 인연이 이어지고 있는 제 진짜 첫 클라이언트 분을 만났어요. 개업을 앞두고 있는 전문직 분이셨는데 그분의 초반 브랜딩부터 같이 만들어 나갔었어요. 그렇게 글을 쌓아서 문의가 하나씩 들어오게 되고 고객을 한 명 한 명 데려다 드리면서 이게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지게 됐어요. 인상 깊었던 건 그분이 저에게 오신 이유였어요. 제가 평소에 써둔 글을 보고 이미 마음을 정한 채로 연락을 주셨던 거였거든요. 제대로 된 글을 쌓고 싶어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기뻤던 게 제가 추구하던 방향대로 그대로 믿고 맡겨주셔서 지금까지 제대로 만들어 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확인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아 이거 진짜 되는구나. 내 방향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 확신이 하나둘 쌓이면서 지금은 1인 마케팅 대행사를 원활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돌아보니 정확하게 3가지 정도가 바뀌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매출이 들어오는 경로가 바뀌었어요. 예전엔 영업을 직접 뛰어야지 매출이 났었는데 지금은 영업을 안 해도 문의가 들어오고 계약으로까지 이어져요. 무조건 매출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올 수 있도록 당기는 구조예요. 그게 실제로 작동되고 있어요. 둘째는 매출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제조업할 때는 찍히는 숫자에 매번 끌려다녔어요. 오더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번 달은 목표량을 채울 수 있을까? 직업 월급도 주고 나가야 할 돈들이 이만큼이 있는데 늘 불안했죠. 근데 지금은 구조가 매출을 만들어주니까 숫자가 알아서 따라오고 있어요.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구조 위에서 일하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셋째는 일의 의미가 바뀌었어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게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도와드렸던 분도 굉장히 상황이 막막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의 숨통이 차츰차츰 트이는 거를 제가 옆에서 보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었거든요. 그게 제가 이 일을 계속 하는 이유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문의가 와도 다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전에 저처럼 이렇게 막막함에 빠지신 분들을 그냥 두고 보기가 싫더라고요.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풀기로 한 거예요. 더 많은 분들이 이 구조를 경험하실 수 있게요. 저는 지금 제 블로그도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조회수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문의가 발생하고요. 매출이 나고 있어요. 결국에 조회수가 다가 아니더라고요. 구매할 사람들만 뾰족하게 집어서 문의를 하게끔 만드는 구조가 필요한 거였어요. 그 위에서 글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좀 부끄럽지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말 못할 우여곡절과 사연들을 정말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10년 넘게 하던 일을 지금 이렇게 정리할 땐 다시 이렇게 일어설 수 있을지 몰랐거든요. 근데 글 한 편 한 편은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이게 되나 싶어도 쌓이면 어느 순간 직접 안 뛰어도 되는 날이 오더라고요. 숫자에 매여서 불안하던 데서 지금은 해보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 그런 것들 하면서 사는 쪽으로 조금씩 저의 일상이 옮겨가고 있어요. 저는 공장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지금보다 조금 더 어릴 때는 거기 간이 침대 펴놓고 자면서 거기에 매몰돼서 살았었거든요. 저도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지금 완성된 뭔가 도착지에 서 있는 건 아니고요. 아직 길 위에 있어요. 제가 어떻게 길을 찾고 뚫어내고 성장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진짜 아낌없이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저의 이야기에 공감을 하시고 막막한 마음을 안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과 정말 같이 가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다니는 단이었습니다.